결국 여러분의 커리어는 누군가가 결정해주거나 제안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여기에서 이분 때문에 이직을 한다거나 다른 선택을 하면 결국 저만 손해가 되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고민하고 나니까 결국 남은 것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읽어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형팬분은요, 함께 일하는 상사분 때문에 커리어가 아주 그냥 막힐 위기에 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무 파트에 한 명의 과장과 2년째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직무 능력은 덮어두고라도 근무 태만이 너무 심각합니다. 보통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근무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거는 뭐 갤럽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과 아주 일치하는데요. 지각이 늘어나면 몰입도가 30%씩 꺾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각이 나든지 근무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 걸 보면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업무 시간 내내 졸거나 유튜브 시청, 인스타, 온라인 쇼핑 등으로 70%를 보냅니다. 그러나 말거나 업무만 잘하면 모르겠는데 기본 관리 업무도 놓치고 본인 실수도 현장이나 지점적으로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상사로서 업무에 책임을 진다거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인식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일문의 전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런 분들이 대단히 자기 책임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따라오는 실수를 계속하는 거, 기획 자체가 안 되는 거, 다른 사람 탓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짬뽕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화도 많이 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팀장과 면담했고 이미 팀장도 인지하고 있지만 제가 맡고 있는 직무 파트까지 본인이 관리하기 벅차다는 이유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그때 팀장이 준 솔루션은 제가 과장에게 일을 넘기는 것인데 일을 저도 안 하고 과장이 한 일을 제가 확인해서 오류를 잡는 판인데 일을 줄 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일을 맡기는 순간 더 일이 많아지는데 그냥 안 맡기는 게 맞죠. 처음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본인 연차 일정이나 외근도 공유하지 않는 기본도 지키지 않는 수준까지 가버렸네요. 혼자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계산하면서 일하고 있는 저의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현실이 개탄스러워. 피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이런 사람 때문에 떠밀리듯 이직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고민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이 만렙 빌런 수준인데 이런 경우를 만나는 건 참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죠. 제가 한창 팀장으로서 여러 가지 성과도 내고 도전도 하고 뭔가 제가 했던 기획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에 제 상사가 바뀌셨어요. 저를 되게 지지해주고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자원을 끌어다주고 컨펌해주고 그런 아주 리더십 있고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상사분이 갑자기 다른 데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 새로운 분이 저의 상사로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일을 바라보는 관점, 고객에 대한 인식, 방법과 프로세스 시작점 자체가 다 달랐어요.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회사는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그 분야의 성과를 잘 냈고 또 제가 기획하는 내용들로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 힘을 실어주죠. 그 제가 뭔가 기획을 내면 당연히 이 팀장이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컨펌을 해주시고 했었죠. 근데 이분은 계속 그 중간에서 뭐 그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셨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되게 방해가 됐어요. 제가 그분하고 이제 꽤 오랜 시간 일을 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이분 밑에서 과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자, 물론 그분은 근태라든지 이런 게 문제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빌런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정말 제 회사 생활에 몰입도를 깎아먹고 저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내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였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버텼고 이겨냈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신 분이라면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버틴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형팬분은 알아요. 내가 지금 이 회사를 이 사람 때문에 옮기는 것, 이직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적절하고 좋은 결정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일할 때 직무와 산업, 직장 세 가지 다 봤어요. 이 팀장을 맡고 있는 이 직무, 저에게 너무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확신이 있었어요. 이분 때문에 직무를 맡고 싶지는 않았어. 산업,
제가 있던 산업이나 직장 모두 제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성장성을 갖추고 있었고, 제가 이 안에서 여러 과정에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여기에서 이분 때문에 이직을 한다거나 다른 선택을 하면 결국 저만 손해가 되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고민하고 나니까 결국 남은 것은 나의 대응만이 남은 거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에게는 숙제 같은 거였어요. 이거는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남기로 결정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극복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제가 했던 액션은 저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마이웨이를 갔어. 이분이 제 상사였어요. 제 평가자. 저의 고가를 매기시는 분이었음에도 그냥 저는 마이웨이를 갔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제 상급자뿐만 아니라 차상급자, 차차 상급자까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왜냐면 아웃풋이 결국에는 저의 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두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저의 상급자이신 이분은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파랗게 어린 놈이 내가 전문가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막 이런 권위의식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개뿔 막 이래 그때부터 막 연락 써서 제 직속 상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그 근거가 뭡니까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막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좀 그러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 좀 많이 듣고, 저는 기획하는 방법이나 관점, 그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제가 동의 안 되면 끝까지 관철시켰어요. 끝까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 그냥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제 말대로 그냥 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배웠고 하고 있는 방식이 맞고 지금까지 이걸 성과를 내는데 갑자기 이 흐름을 바꿔버리면 결국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 당장의 평가가 혹여라도 이분 때문에 깎인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내 커리어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결국에는 제 평가입니다. 당장 요번 시즌에 고가가 뭐 C가 나오더라도 결국엔 저는 회사 생활을 뭐 6개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제 커리어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내가 맞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게 또 그게 성과랑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성과로 연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싸우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했던 세 번째 액션은요, 상사를 배제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상의나 토론을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분은 의지도 관점도 전략도 솔루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프로세스가 있는 거야. 그거를 계속 저보고 맞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번도 증명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언젠가부터는 이분과의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보고는 드리지만 굳이 토론을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 주변에 있는 선배, 후배, 또 차상급자분들 모두가 저를 따로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수고가 많다. 힘내라. 그러니까 제가 기획하고 도전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뭐 고가가 나쁘거나 평가가 나쁜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오히려 그 정말 힘들었는데 그 상황을 어게인스트 하면서 제가 갈 길을 그냥 묵묵하게 가는 것이 결국에는 저에게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결국에는 제가 다른 곳으로 발탁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팀에는 이분과 다시 맞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관점을 가진 팀원으로 교체가 됐고, 그분하고는 정말 즐겁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일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팀은 제가 보기에는 저성과 팀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긴 했지만 그것은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자,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제가 우리 형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결국 여러분의 커리어는 누군가가 결정해주거나 제안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세게 먹고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관철시키세요. 그리고 이분하고 너무 대단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팀장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 정말 이분하고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몰입이 안 되고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하시면 정기 인사 타이밍이라든지 적절한 때에 아마도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견기업 정도만 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인사팀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또 직장생활 하려고 하시는, 또 성장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우리 형팬분의 사연으로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커리어를 맡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돌파구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 링크로
여러분의 직장생활 고민을 자세히 보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